기술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공업 통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책은 기출 유사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출 유사 문제. 자, 2차 기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확률 분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문제 1번 농촌 지도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을 우선 보시기 전에 자, 여러분들 최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부록이 있습니다. 그 부록에 보면은 또 제일 뒤쪽으로 가시죠. 그러면 검추정 공식 정리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좀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항상 지니고 다니십시오. 언제까지? 2차 합격하실 때까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표가 이걸 좀 정리를 누군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시중 교재에는 좀 정리된 책들이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요 정리한 책이 있었는데 요즘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만 암기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굉장히 많이 획득을 할 수 있다.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장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페이지 쪽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계량치고요.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계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계량치와 계수치로 나누어져 있고, 계량치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이고, 그죠? 예를 들어서 0.1과 0.2 사이에는 0.01부터 또 0.99까지의 사이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적으로 쭉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수치를 우리가 계량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계수치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개념이죠. 그죠? 1명, 2명, 3명 이렇게 되지. 1.5명 없죠. 그죠? 사람이 1.5명, 0.5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뚝뚝뚝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수치값을 계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고, 자, 계량치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지금 한조 모평균,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한 집단. 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두조 모평균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집단의 모평균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대형에 있는 두조, 두 집단 모평균차, 모분산에 가는 것, 두조 모분산 B에 가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고, 자, 조가 하나일 때, 한 집단일 때는 다시 시그마를 알 때와 시그마를 모를 때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를 안다면 정규분포 쪽으로 가면 되고요. 시그마를 모를 때는 T분포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키가 뭐냐면, 키가 바로 이게 조가 한 조냐, 두 조냐, 그거부터 찾으셔야 되죠. 그죠? X에 대한 데이터 쭉 있고, Y에 대한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있다 하면 이건 두 조고, X에 데이터만 있다, 또는 Y에 데이터만 있다, 또는 Z에 데이터만 있다 하면 이거는 한 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낼 때 시그마, 즉 표준 편차를 주는 경우가 있고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다면 당연하게 시그마를 알 때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시그마를 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시그마를 모를 때가 되니까 T분포 쪽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시그마를 알 때라고 되어 있는데, 시그마를 알 때는 역시 추정과 그 다음에 그 검정이 있죠. 그죠? 추정과 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은 X바, 즉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리 갔다리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U1-2분의 알파, 알파는 U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를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10%로 할 때도 있고 1%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1%, 5%, 10% 정도는 U 값 정도, 즉 정규분포 값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이외의 값들은 보통 주게 됩니다. 표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더라도 표를 주게 돼요. 또는 문제의 단서 조항에 표값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U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즉 X바 플러스 마이너스 U 1-2분의 알파 이렇게 되어 있죠. 즉 X바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2분의 알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U 대신 다른 책들은 Z라고 적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규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큰 어떤 다른 점은 없다. 똑같이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검정 통계량은 U5라고 해서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검정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결국은 뭡니까? 그 대립가설이 아닌 귀무가설을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UO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UO라는 표현을 씁니다. O가 붙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 O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푼다. 시그마 볼 때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U로 못 풀고 뭘로 풉니까? T 분포로 가게 되죠. 그죠? U 분포는 그 분포가 약간 넓다면 T 분포는 약간 좁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을 뽑아서 데이터를 추정하기 때문에 약간 그 분포 자체도 좁다. 이렇게 이제 제가 1차 때 말씀을 드렸고, x바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은 시그마 모를 때는 t 값으로 가게 된다. 1-2분의 알파다. 뭐 이것까지는 똑같고, 그럼 뒤쪽에 하나 더 단수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파만 알면 바로 u 값을 알 수 있는 반면에 t 분포부터는 자유도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을 뽑기 때문에 몇 개를 뽑았느냐에 따라서 또 t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U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n-1이죠. 시료 샘플 데이터의 개수 마이너스 1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는 루트 n분의 스몰 s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시그마를 알 때니까 시그마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시그마를 추정해야 되죠. 시그마를 가장 잘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스몰 s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것으로 우리가 풀게 된다.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쪽으로 가게 되면 TO, 역시 O가 붙죠. 는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S, 분의 x바 마이너스 뮤 O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두조 모평균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그마를 알 때와 시그마를 모를 때로 나누어진다. 그죠? 일단 시그마를 알게 되면, 자, U, 즉, 정규분포 쪽으로 우리가 풀고, 시그마를 모르게 되면 결국 T 쪽으로 가서 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그마를 알 때든 시그마를 모를 때든 둘 다 다시 두 조니까, 조가 두 개고 집단이 두 개니까 즉 분산이 같은 경우, 즉 분산이 같다라고 우리가 보는 경우와 분산이 다르다라고 보는 경우 두 가지씩 각각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시그마 1 제곱 이꼬르 시그마 2의 제곱, 즉 분산이 같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x1바 마이너스 x2바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2분의 알파 루트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괄호 열고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풀죠. 그죠? 그리고 검정 통계량 UO는 루트 시그마 5의 제곱 괄호 열고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르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이 공통인 시그마 s를 이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른 점입니다. x1바 마이너스 x2바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2분의 알파 루트 보십시오. 루트 안에 보시면은 시그마 제곱, 공통 시그마 제곱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그리고 검정 통계량도 UO는 루트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 자, 시그마 모를 때도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을 이제 같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게 되는 경우와 다르다라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다라고 보게 되는 경우는 시그마 1, x1 마이너스 x1 바 마이너스 x2바 이 절대값으로 되어 있죠. 절대값으로. 근데 이것을 위에 있는, 즉 시그마를 알 때 U 분포도 뭐 절대값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x1바 마이너스 x2바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t 1-2분의 알파 괄호 열고 누1 더하기 누2, 그 다음에 루트 크게 치고 n1 더하기 n2분의 2 분의 s1 더하기 s2. 여기에서 s는 뭡니까? 평방합이죠. 그죠? 평방합 변동입니다. 자, 그것의 합으로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밑에 있는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분의 s1 더하기 s2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스몰 s라고 볼 수 있죠. 스몰 s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몰 s. 여러분들 스몰 s의 제곱은 옛날에는 V라고도 나타냈습니다. 그죠? V라고 나타내고,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라지 S를 편차제곱 합을 n-1로 이렇게 뺀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것을 계산기에서 찾는 것은
계산기에 찾는 것은 여러분들 계산기에 스몰 sx를 차단해서 그것을 제곱하면 됩니다. 제곱하면 바로 이 값을 우리가 바로 불러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스몰 s는 루트 v로 나타내기도 했고 옛날에는 자 이것은 n-1분의 라지 s를 루트 덮어 씌운 이거다. 자 이것을 계산기에 찾으면 스몰 ss를 그냥 찾아내면 불러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계산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몰 sx 말고 시그마 x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계산기 내에 기호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쓰지 않습니다.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라지 s를 n으로 나눈 거예요. n-1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이걸 썼었습니다. 예전에 이걸 썼었는데 지금은 이걸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고 아직도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것은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금 보면은 n-1분의 라지 s 이것이 원래 s의 제곱인데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두 개가 합쳐졌죠.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n1과 n2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s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의 이제 분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 값은 루트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분의 s1 더하기 s2 괄호 열고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괄호 닫고 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다. 어떤 책은 이거 그냥 괄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책은 지금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다음에 이제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이 다른 경우, 즉 이런 경우는 뭐냐면 시그마를 두 조이면서 시그마를 모르면서 분산이 다른 경우라고 생각될 경우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x1바 마이너스 x2바는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시그마 모르니까 t 분포로 가야 될 거고 t에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괄호 열고 누스타로 되어 있습니다. 누스타. 자, 이 누스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루트해서 루트해서 분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공통으로 뽑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각각 다르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n1 괄호열고 n1 마이너스 1분의 s1 더하기 n2 괄호열고 n2 마이너스 1분의 s2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누스타. 자, 누스타는 공식을 이제 2차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n1분의 s1의 제곱,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괄호를 묶고 제곱을 하고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고요. 자, n1분의 s1의 자, 요 괄호의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n1-1 다시 더하기 n2-1분의 n2분의 s2의 자, 괄호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풀거든요. 그래서 공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 봐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통계량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TO라고 되어 있고 루트 N1 괄호 열고 N1 마이너스 1분의 S1 더하기 N2 괄호 열고 N2 마이너스 1분의 S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이 있는 두 조의 모평균 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대형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계시는데요. 두 조가 있습니다. 두 조. 예를 들어서 두 조와 즉 두 집단과 대형이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있고 y의 값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1이고 2이고 3, 4, 5까지 있고 y의 값이 예를 들어서 1.52, 3, 3.56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x는 하나 더 많다고 봅시다. 7까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y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두 집단입니다. 두 집단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 두 조죠. 그죠? 두 조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1.5, 2, 3, 3.5, 6이고 최고 뒤에 8이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 숫자가 같죠. 숫자가. 즉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두 개이면서 데이터의 수도 똑같이 지금 6개씩 있더라. 이러면 이게 대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대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형이 있다. 하나의 집단. 이건 아예 처음부터 두 집단이고
하나의 어떤 특성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측정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키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한 180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A라는 기계와 B라는 기계로 신장을 측정했습니다. 신장을. 그러니까 A 방법, B 방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 방법으로 첫 번째 측정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한 181이 나오더라. B라는 기계를 해보니까 179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또 더 한 번 더 해보니까 180이 나오더라. 180.5가 나오더라. 또 다음에 또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190이 나오더라. 좀 에러가 됐네요. 185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특성치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똑같이 이렇게 n이 같죠? n이 같습니다. n이 같다. n이 같다. 즉 몇 개씩 한 번, 두 번, 세 번씩 했죠. 세 번씩. n이 같습니다. 그죠? n이 3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대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차피 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어차피 풀이를 해볼 테니까 여기에서는 공식만 찍고 넘어갑니다. D바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 D다.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TO는 루트 M분의 시그마 D 분의 D바의 절대치다. 자, D바는 뭡니까? D바. 자, D바는 차이죠. 차이의 평균이다. 이 말이죠. 그죠? 차이의 평균. 그러면 A 방법의 평균 빼기 X, B 방법의 평균. 자, A 방법의 평균 빼기 B 방법의 평균 차이. 자, 이것을 갖다가 D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시그마를 모를 때는 당연히 T 분포로 가야 되겠고, D바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누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유도. 루트 M은 SD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TO 절대치는, 즉, 검정 통계량은 루트 M은 SD 분의 D바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 적어 놓으실 것이 뭐냐면, small SD의 제곱 어떻게 푸느냐? n-1분의 large SD로 풀면 된다. 여러분들, 그 분산 자체가 large S 편차 제곱합 large S를 n-1로 뺀 것이 분산이죠. 마찬가지입니다. small SD의 제곱은 n-1분의 S large SD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large SD, 위에 있는 이 large SD는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 하면 시그마 D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D 괄호의 제곱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죠? 여러분, large S를 어떻게 풉니까? large S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으로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자, 그거하고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죠? 자, 다음에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의 헤드, 시그마 제곱을 이제 추정했는 값인데, 이 값의 이제 구간 추정치는 카이 제곱을 씁니다. 그죠?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 누분의 라지 S에서 카이 제곱이 2분의 알파 누의 S까지다. 이렇게 되고, 검정 통계량 XO의 제곱은, 즉, 카이 제곱 O의 제곱은 시그마 제곱분의 라지 S다. 이렇게 이제 검정 통계량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조 모분산 B. 자, 이것은 이제 F 분포를 쓰게 되는데, 시그마 2의 제곱분의 시그마 1의 제곱은 왼쪽에서 오른쪽 범위까지죠. 그죠? F1-2분의 알파, 누1, 누2. 그 F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두 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각각의 어떤 샘플을 뽑기 때문에, 누1, 누2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분의 1부터, 그 다음에 F2분의 알파, 누1, 누2 분의 1, V2분의 V1. 이렇게까지 이제 되고요. 검정 통계량은 V2분의 V1이고 항상 분자를 1보다 더 크다는 개념이니까 분자를 더 큰 놈을 위에 올려셔가지고 이제 검정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셔가지고 계수치가 있습니다. 이 계수치는 모 불량률의 차이, 그 다음에 모 결점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 불량률이라고 하지만 모 부적합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죠, 요즘은. 그리고 모 부적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P 플러스 마이너스 U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1 마이너스 P. 검정 통계량은 루트 n분의 PO 1 마이너스 PO 분의 P 마이너스 PO다. 자, 부적합률의 차이는 PA 마이너스 PB 플러스 마이너스 U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루트 NA분의 PA 1 마이너스 PA 더하기 NB분의 PB 1 마이너스 PB. 그리고 검정 통계량 유호는 루트 P 1 마이너스 P 갈로 닫고 NA분의 1 더하기 NB분의 1 분의
PA-PB다. 여기에서 분모에 나오는 P가 있죠. 그죠? P. 자, 이 P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P. 자, 이 P는 XA 더하기 XB분의 XA 더하기 XB분의 N이죠. N. 자, NA 더하기 NB분의 XA 더하기 XB다. 이렇게 이제 풉니다. 그죠? NA 더하기 NB분의 XA 더하기 XB다. 자, 다음 모 결점수가 있습니다. 모 결점수는 자, 우리가 C 플러스 마이너스 U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루트 C로 풀게 되고, 자, 이것이 이제 단위당 결점수다. 이 말이 들어가게 되면 U 플러스 마이너스 U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U로 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N분의 U에서 U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U는 단위당 결점수니까 N분의 C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죠. 그죠? 자, 다음에 검정통계량 유호는 루트 N분의 C-A입니다. 루트 N분의 C-A입니다. 모 결점수의 차이는 CA-CB 플러스 마이너스 U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루트 CA 플러스 CB. 검정통계량 유호는 루트 CA 더하기 CB분의 CA-CB다. 자,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표가 있습니다. 그죠? 자, U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서 자, 알파가 10%다. 알파. 즉, 유의 수준 10% 하면 2분의 알파가 되면은 결국 10%는 0.1이죠. 그죠? 2분의 0.1하면 0.05죠. 그럼 U에서 1 마이너스 0.05를 하게 되면은 0.95가 되겠죠. 즉 1.645라는 것은 U가 0.951 때 값입니다. 0.951 때 값이 1.645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2번에 역시 알파 이꼴 5%일 때죠. 5%일 때 1.96이죠. 1.96은 U의 0.975의 값이죠. 0.975의 값, 그죠?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에 2.576이라는 것은 U의 0.995의 값입니다. 그 다음 4번 동그라미는 1.28인데 이거는 U 0.9의 값이죠. U 0.9, 그죠? U 0.9의 값이고,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는 U 0.95의 값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1.645하고 같은 값이고,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에 보면 0.99입니다. U의 0.99의 값이 2.316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뭐 이 정도에서 하나 또 떠올리실 만한 것이 뭐냐면, 자, 시그마, 표준 편차의 1배 플러스 마이너스 1배까지는, 즉,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1시그마, 마이너스 1시그마의 사이의 값의 확률은 얼마죠? 68.27%죠. 그죠? 68.27%. 그 다음에 플러스 2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까지는 95.45%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더 바깥쪽이겠네요. 그러면 99.73%가 해당한다. 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이라는 것은 제일 밑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정규분포. 양쪽이라는 것은 2분의 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되게 되면 2분의 알파, 이쪽은 1-2분의 알파 이렇게 되고요. 한쪽이라고 하면 한쪽만 우리가 보겠다. 이쪽이든 안 그러면은 이쪽이든 보겠다 하면 이쪽은 그냥 2분의 알파가 아니죠. 그죠? 그냥 알파입니다. U의 알파. 이쪽은 U의 2분의 1-2분의 알파가 아니라 1- 그냥 알파가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값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 검추정에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라는 것은 H1이 주어입니다. 즉, 우리가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은 주어를 넣자면 H1이 주어입니다. H1이 주어고요. 예를 들어서 기각력을 준다. 기각력 또는 이게 유의 수준이죠. 유의 수준 또는 뭐가 있습니까? 기각률, 기각력, 기각률. 또 다음에 뭐 생산자 위험. 기각력, 기각률이고 이것이 뭐 생산자 우리 어딥니까? 생산관리 쪽에 가면 생산자 위험 이렇게도 보고 제1종 과오라고도 하고 그 다음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 그죠? 유의 수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위험률이다. 위험률.
유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얘들의 주어는 HO입니다. HO. 그러니까 HO가 주어가 훨씬 많습니다. HO의 기각력은 HO의 뭐 유의 수준은 HO의 기각률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만 H1이 주어고 나머지는 HO가 주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차 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간단하게. 자, 지금부터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농촌 지도소에서 지구별 농가의 평균 생산량이 아래표와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자, 지구가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4지구가 있습니다. 농가 호수가 A지구에는 10가구, B지구에 14가구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자, 평균 생산량이 보니까 D지구가 평균 생산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2니까. 자, 편차 제곱합도 주고 있습니다. 1번 4군의 합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평균 생산량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생산량이 각각 A지구는 10개, 그 다음에 B지구는 8개, C지구는 10, 그 다음에 D지구는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했죠.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일종의 도수가 나와 있죠. 도수가. 자, 그래서 이것은 X바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X바바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X바바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 개념이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푸시면 이거는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지금 평균 생산량이 A 농가는 10개의 농가가 있어요. A지구는 10개. 그죠? 거기에 평균적으로 자, 다 한 가구당 평균 생산량이 다 10단위씩 다 지금 만들고 있죠. 이거에다가 더하기 B지구는 14 농가가 있는 데다가 모두 다 8단위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4 곱하기 8 마찬가지죠. 12 곱하기 10 그 다음에 더하기 14 곱하기 12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이 전부 다 총 이제 합이고, 그죠? 총 합이고, 이것이 총 이제 농가 호수가 총 몇 가구입니까? 그러니까 10가구, 14가구, 10가구, 14가구, 12가구, 14가구 맞습니까? 예, 14가구입니다. 총 50가구 정도가 되죠. 그래서 50분의 500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은 평균의 평균 X바바가 구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라제스를 구하라. 편차의 제곱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차의 제곱합 이렇게 구하라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편차 라제스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앞쪽에서는 자,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도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하나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그마 x 바의 제곱 곱하기 f 프리퀀시죠. 즉 몇 개 정도 위에 있는 이 개념하고 같습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f 이건 총 개수의 n과 같죠. 그죠? 이 개념과 같습니다. n분의 시그마 x바 곱하기 f의 제곱. 자,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풀을 하시면은 답이 나오고요. 다음 3번에 보시게 되면 합의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스몰 s의 제곱은 스몰 s의 제곱 n-1분의 라지 s로 구하게 되는데, 라지 s는 여기서 이미 구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시그마 f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시그마 f로 지금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이한 형태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다음 자료에서 평균 x바 중앙값 m이 표준 편차 스몰 s 변동계수 10의 범위 r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자료가 보십시오. 12, 14, 18, 15, 12죠.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가 지금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 자료, 하나의 자료죠. 그러니까 뭐 x와 y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특성치에 대해서 A 방법, B 방법으로 이렇게 각각 뭐 n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료만 뚝 던져져 있습니다. 그럼 자료가 지금 총 몇 가지 있느냐? 5가지 있다는 것이죠. 5가지.
그럼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평균 구하라, 중앙값 구하라, 표준 편차 구하라, 변동 계수 구하라, 범위 구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해당하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것은 공업 통계 파트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제일 쉬운 쪽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데이터가 지금 5개입니다. 5개니까 이렇게 다 구할 수는 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50개 정도 들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비상입니다. 비상. 어려워지죠. 자, 이럴 때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 계산기 사용 방법이 강의 자료실에 들어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카시오 계산기 많이 사용하는 기종들, 그 다음에 샤프 계산기 많이 사용하는 기종들이 강의 자료실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숙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자, 평균이 있습니다. 12, 18, 15, 12가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바는 n분의 시그마 x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계산기에 5개를 입력해서 x바를 바로 불러내도 될 것입니다. 14.2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일 수험자 유의사항에,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수험자 유의사항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수 때는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구하라 할지 몰라요. 뭐 두째짜리, 보통은 두째짜리 아니면 5제짜리 구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두째짜리까지 구해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14.2가 나온지 14.20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14.20. 그럼 14.20으로 적을 것이냐 14.2로 적을 것이냐 상관없습니다.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하라고 했는데 14.2000 뭐 계속 일어났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4.20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14.20으로 적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럼 틀렸느냐 맞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거는 뭐 좀 생각을 해주시고, 14.212 뭐 일어났다 그러면 14.21까지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적어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ME는 뭡니까? ME는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순서대로 나열을 하세요. 12, 12, 14,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8이 있죠. 가장 중앙에 있는 것, 즉 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홀수로 되어 있는 것은 5개가 있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5개 나누기 2하면 어떻게 됩니까? 2.5죠. 2.5, 그죠? 5개 나누기, 자, 홀수인 경우는 5 더하기 1, 즉 6을 해서 세 번째 나오는 것을 찾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찾아내시는 거죠. 찾아내시면 14다. 그 다음 3번에 스몰 s는 루트 n-1분의 라지 s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스몰 s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라지 s를 n-1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스몰 s는 루트 n-1분의 라지 s가 되죠. 당연하게. 라지 s 같은 경우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당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은 그러면 즉 이 s 값은 계산기에서 바로 보여주느냐? 바로 보여주는 계산기가 없습니다. 이 편차 제곱합은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x의 제곱을 다 더하라 이 말이죠. 즉 12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 더하기 18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빼기 n 5죠. 5개 데이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x 다 더해서 제곱하라 이 말이죠. 12 더하기 14 더하기 18 더하기 15 더하기 12를 다 제곱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것은 계산기에 집어넣습니다. 5개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시그마 x의 제곱 이것은 바로 불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그마 x도 바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x를 불러내서 그것을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 라지 s는 계산기에서 바로 뽑아낼 수가 없고, 요 값들을 뽑아내서 좀 문제 푸는 것을 수월하게 좀 축소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에 CV라고 되어 있죠. CV 변동계에서 우리 앞쪽에서 한번 봤었죠. X바분의 스몰 s다. 위에는 스몰 s가 구해져 있기 때문에 스몰 s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X바는 14.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은 지금 소수점 5자짜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책이 편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험자 유의사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5자짜리까지 풀어야 되는지 또는 뭐 2자짜리까지 풀어야 되는지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요. 2자짜리까지를 여러분들이 뭐 명 받았다고 하면 중앙에 있는 뭐 풀이 과정은 소수점 3자짜리까지 하다가 답 적을 때는 소수점 2자짜리까지 적어주시면 되고, 혹시나 소수점 5자짜리까지 여러분들이 명 받았다고 하면 중간 풀이 과정은 소수점 6자짜리까지 쭉쭉쭉 마무리하다가 마지막 답 적을 때는 소수점 6자짜리까지가 아니라 5자짜리까지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공학적으로 가장 맞습니다. 저도 뭐 공학 박사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 공학 쪽에서는 많이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분들은 공학 쪽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5번 동그라미 뭐죠? 범위를 구하라 했거든요. 이 범위는 뭐냐 하면 레인지입니다. 레인지. 이 레인지는 제일 큰 놈 빼기 제일 작은 놈이에요. 한반에 보면 제일 큰 놈 있죠? 제일 작은 놈이 있습니다. 두 개를 빼면 됩니다. 딴 거 중앙에 값 한 번씩 필요 없습니다. 제일 큰 놈 빼기 제일 작은 놈이다. 그러면은 18 빼기 12가 되어서 6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3번. ABC 기계는 각각 총 생산량의 40%, 25%, 35%를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ABC 세대의 자동기계 장치로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또한 이때 ABC 세대의 기계에서 부적합품이 나오네요. ABC가 다 뭐 100%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 100% 중에서 A는 40%,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네요. B는 한 25%, C는 35%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앞불사 A 기계는 다시 부적합품이 한 10%나 나오고, 많이 만들어내면 많아, 그죠? 결국은 부적합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네요. B 제품은 한 5%, C 제품은 한 1%. 야, C 제품은 부적합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때 혼합된 전체 제품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로 하나를 샘플했다 뽑았단 말이죠. 부적합품이었다면, 그것이 부적합품이었다면 이 제품이 하필이면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은 얼마냐 이 말이죠. 즉 X 조건하에서 A라 이 말입니다. X 조건하에서 A.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낼 때는 자, X 조건하에서 하필이 A 기계에서 나왔다는 것, 즉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그래서 우리가 뭐 베이지 공식 할 때 1차 때 한번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굳이 베이지 공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의미적으로 푸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두 가지의 풀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PA, A의 확률이죠. 즉 A 기계는 40% 만들고 있다 해서 0.4입니다. 부적합품이 차지한 확률은 PD죠. D라고 했습니다. 이 부적합품을 D라고 했을 때, 자, 부적합품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자, A 기계 0.4%, 40% 만드는 것 중에서 0.1%, 즉 10%. B 기계는 25% 만드는 것 중에서 5%, 그러니까 0.25 곱하기 0.05. 그럼 C 기계는 35%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서 1%가 또 부적합품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0.056%가 결국은 로스가 생긴다, 즉 에러가 생긴다, 부적합품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0.056% 중에서 물음이 뭡니까? 묻는 것이 부적합품이 었다면, 즉 뽑았을 때 이것이 부적합품이었다면 이것이 A 기계에 의해서 나왔을 확률이니까 0.056분의 0.04가 되어서 0.71429. 즉 우리는 소수점 5자짜리까지 우리가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개념으로 푸는 것이고요. 별해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별해. 자,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자, 지금은 우리가 D, 즉 부적합품을 뽑았는데 이것이 하필이면 A 기계에서 뽑혀서 나왔을 확률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공식 암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보시게 되면 P D캡 A 더하기 P D캡 B 더하기 P D캡 C 분의 하필이면 이 중에서 P D캡 A, 즉 A에서 나왔을 확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어떤 롯데의 중간 제품의 부적합품률이 3%, 중간 제품의 부적합품만 사용해서 가공했을 때 제품의 부적합률이 5%라고 하면 이 원재료부터 적합품이 얻을 확률, 뭐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립사상일 경우죠. 독립사상의 경우는 A 캡 B는 PA,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다. 바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내용 중에서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답에서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쭉 한번 매칭을 시켜 보시도록 합니다. 문제 6번 확률 변수 x의 평균값은 25이고 분산이 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나와 있고 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x의 제곱에 3을 곱하고 그 다음 빼기 x의 5를 곱하고 더하기 8 자 이것의 기대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것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사항이 여기에서 자 vx입니다. vx 분산이죠. 자 이 분산은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자 요거 전체의 제곱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2의 즉 expectation이죠. x제곱의 expectation 즉 x제곱의 기대치단 말이죠. 기대치는 결국은 평균값이죠. 자, 이 x의 제곱은 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vx는 가만히 있고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2의 x 자 괄호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vx는 우리가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스몰 s의 제곱이죠. 분산입니다. 분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시그마 x의 expectation은 그야말로 뮤죠. 뮤 또는 x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거의 같은 값입니다. 중심값은 잘 들어맞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값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했죠. 제가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이 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통계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놔두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5가 아니라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기대치는 이랬거든요. 기대치. 그럼 3은 상수니까 3을 빼냅니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이거는 2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겠고 2x의 제곱 2x의 제곱이 여기 있는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대로 푸시면은 답을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던 것은 우리 지금 제일 뒤쪽에 있는 부록 쪽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 우리가 추정과 검정할 때 그 표 있습니다. 표. 저는 아예 이렇게 복사를 해 놓아 놨습니다. 그죠? 복사를 해 놓아 놨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좀 시간이 남을 때 반드시 이 공식이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공업 통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50점, 6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여타 파급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공업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자 굉장히 중요한 거 알짜배기 공식 자 이것 반드시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시도록 하시고 나머지 오늘 했던 거는 문제 몇 가지 안 됩니다. 복습하시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